아리. 그리고 분비물이 막 나와요. 오로. 가슴이 커지기 때문에 유방통이 생겨요. 그리고 산후우울증도 이때 나타나요. 분만 하고 나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은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1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깜빡하고 안경을 안 가지고 왔네요.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제가 태국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태국에 출장을 가서 태국에 있는 피부과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자료를 많이 듣고 왔는데 태국 선생님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감명 깊었고 너무 좋은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흉터 치료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가 하고 있었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게 약간 논문으로 드러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금 뜬금없으실 수도 있어요. 분만 후 관리입니다. 아니, 임신도 얘기 안 하고 임신 전도 얘기 안 하고 그거 다 생략하고 갑자기 분만 후 관리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하나하나씩 다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일단 임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물론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고요. 색소 침착도 생기게 되고요. 잇몸이나 이런 탈모와 같은 피부하고 관련된 그러한 변화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가 따로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상과를 전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분만하고 6주를 산욕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산욕기 때 몸의 변화가 꽤나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물론 미미하게 남아있는 것들은 1년까지도 몸에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가장 급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자궁이 엄청 커졌었잖아요. 그 자궁이 쪼그라드는 아리. 그리고 분비물이 막 나와요. 오로. 분비물이 나온 게 오로예요? 그 오로라고 해요. 그냥 분비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그 체중 변화도 이때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슴이 커지기 때문에 유방통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수유하고 관련이 있고 또 피부 변화도 이때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산후우울증도 이때 나타나요. 그리고 탈모가 분만 후에 나타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탈모가 나타나기도 하고 흉터 그리고 우리가 좀 길게 갈 수 있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요실금 그리고 또 우리 채널에서 저의 관점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가 성교와 관련된 거.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의학적인 건 더 있겠으나 일단 큼직하게 요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정도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맞지? 분만 하고 나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은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임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괜히 상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후배알이라는 건 뭐냐면 임신을 하면 자궁이 여기 명치까지 커져요. 원래 주먹만 하거든요. 한 7cm 정도. 이 정도 길인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얘가 줄어들어요. 확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면서 배가 아파요. 엄청 아프거든요. 한 3일 정도까지 아파요. 근데 이거는 초산부보다 경산부가 더 심해요. 그래서 둘째 낳을 때 배가 더 아파요. 첫째 때보다. 심한 경우는 저희가 진통제를 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로라는 거는 어쨌든 그 자궁 안에서 피랑 진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찌꺼기들 이런 게 흘러나오는 건데 색깔이 이제 점점 바뀌어요. 빨간색에서 흰색으로까지 바뀌게 되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불편해요. 분비물 막 나오고 그 체중 변화. 임신 중에 살이 엄청 쪘잖아요. 이게 쭉 빠져요. 이때 6주까지 쭉 빠지는데 6주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한 1.5kg 정도는 늘어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전보다 좀 늘어나 있기는 해요. 1에서 2kg 정도? 근데 저 때 관리 안 하면 살 처지는 거 아니에요? 살이 처지죠. 이 배는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쭉 들어가 풍선 빠진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운동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왕절개 같은 걸 하는 경우는 근육이 잘리거든요. 그러고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원래대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꼭 똥배 나온 것처럼 아랫배가 그렇게 돼요. 복직근이 늘어나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애를 키워야 되잖아.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분만을 하고 나면 나는 환자인데 내 몸을 돌볼 수가 없어.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다. 그래서 체중이 이미 빠져도 임신 전보다 1, 2kg가 늘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나면 어쨌든 체중이 늘게 돼요.
너무 속상한 일이야. 그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거든요, 임신 중에. 임신선이라고 들어봤나요? 배꼽에서부터 밑으로 까만 선이 생기고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 착색이 생기기도 해요. 신체 부분에 생긴 착색들이 조금 밝아는 지지만 출산 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착색이 그냥 남아있어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토닝하면 안 없어져요? 토닝을 열심히 해야지. 아. 네. 그래서 착색은 남아있게 돼요. 근데 왜 거기가 색깔이 그렇게 착색이 생겨요? 이유가 있어요? 호르몬 차이 때문에 호르몬 변화로 생기게 되고 임신 중에 생기는 피부 질환도 이만큼입니다. 종류도 되게 많고 치료도 되게 많고 임신 전기, 중기, 후기에 생기는 또 피부 질환도 다 달라요. 혹시 그럼 백인들도 그렇게 네. 착색이 생기나요? 네, 생겨요. 이거는 호르몬 변화이기 때문에 그 유방통 관련된 거는 어쨌든 수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제 젖을 먹여라 하면서 이제 유방으로 이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방통 때문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분만 후에 생기는 유방 질환도 굉장히 또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 이건 들어보셨죠? 보통 이때 생겨요. 4에서 6주. 심하면 1년까지도 지속 가능합니다. 드물게. 호르몬이 그렇게 괴롭히는 건가요?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원인 불명의 산후 우울증이에요? 근데 호르몬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때 생기니까. 근데 이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람마다. 이전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들한테 생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나타나고 경산 말고 초산모한테 조금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다. 병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책에 되어 있고 또 수유를 하면 약을 먹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정서적 서포트.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때는 정신과적 약을 먹이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터. 요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흉터는 자연분만을 하던 제왕절개를 하던 다 생기겠죠. 회음절개 그리고 제왕절개. 근데 이 흉터가 스트레스예요. 특히 이 제왕절개 흉터는 어느 정도냐면 비의료인들끼리 맘카페나 이런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선생님 제왕절개의 신이래. 근데 그 제왕절개의 신인 이유가 이 흉터를 적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기를 잘 받아 뭐 그게 아니야. 그냥 이 흉터야. 그래서 이게 포커싱이 다를 수 있구나. 저희가 생각하는 제왕절개의 신은 어떻게 안전하게 산모한테 접근해서 아기를 꺼내고 이건데 산모들이 생각할 때는 흉터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흉터에 대해서 이따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요실금, 임신 중에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잖아, 자궁이. 얘가 방광을 짓누르죠. 그리고 이걸 버텨야 되잖아, 무게를. 그 밑에 있는 이 골반저 근육이 밑으로 처지면서 요도 쪽이 같이 처지게 되죠. 그래서 임신 자체로도 원인이 되고 자연분만까지 하면 더 심해지게 되죠. 이거는 어쨌든 이 산욕기 때 돌아오기는 하지만 완전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로 안 되면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잠깐만, 탈모를 빼고 탈모 왜 여기 있어? 이게 임신 중에 탈모가 생기는 게 아니고 분만 후에 탈모가 생겨요. 4에서 한 20주까지 빠져요.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가? 우리 제모 때 제가 설명해줬던 그 털의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 성장기가 여기에서 많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냥 다 빠져버리게 되다가 이 이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심하면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관계. 우리가 임신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다가 분만과 동시에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욕이 확 줄어요. 성욕이 줄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산욕기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몸이 정상화가 안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관계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뭐 보통 한 5, 6주부터는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관계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수유 중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건조해요. 그래서 수유 중에는 윤활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피부 변화, 착색, 튼살, 그리고 건조 이런 거 어때요? 병원에서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흉터, 그리고 요실금, 그 다음에 성관계. 요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피부 변화 같은 경우에 착색이나 이런 게 아래쪽에 있다. 그럼 사실 피부과에서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오시면 이거를 화이트닝 치료를 같이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튼살, 미라젯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거는 성형외과 가도 튼살은 다 미라젯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는 장비인데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꽤나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건조한 부분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그러니까 부스팅 주사들 있죠. 다양한 부스팅 주사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얼굴이 건조하고 이런 거는 피부과 쪽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밑이나 다른 데가 건조한 거는 어느 피부든 이런 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는 사실 뭐 다들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들어봤어요? 막 겔하고 크림. 들어봤어요. 네. 겔 진짜 비싸던데요? 엄청 비싸잖아요. 겔 이거 얼마더라? 나에 10만 원인가 그러는데요? 10만 원도 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왕절개는 이러한 치료들을, 흉터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크게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그 부위에 하루에서 3일 사이에 방사선 에너지를 되게 약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터세포가 올라오는 걸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근데 큰 병원에서밖에 당연히 못하겠죠. 방사선과가 있어야 돼갖고 보통은 첫째를 낳았을 때 켈로이드가 진짜 심하게 생겨갖고 둘째를 낳았을 때도 또 그럴 것 같은 분들한테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라이 스트립은 그 병원에서 이렇게 흰색 테이프 같은 거 어디 수술하거나 할 때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도 막 붙여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건데 흉터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살이 이렇게 찢어져서 여기를 깨물 때 이렇게 살이 차 올라오는데 얘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지면 더 많이 살이 생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내지는 이렇게 어긋나면 살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흉터가 이렇게 생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잘 붙여놓기만 해도 흉터가 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며칠간 이 테이핑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친구들은 우리 그 막 붙이는 시트 있죠. 겔로 되어 있는 시트 그런 것도 있고 크림도 있고 분만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할 때 비급여로 많이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효과는 대동소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를 때는 그냥 내가 쓰기 편한 거 고르시면 돼요. 나는 붙이는 게 편하면 그거, 바르는 게 편하면 그거.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쓰고 흉터를 다 예방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전 못 봤어요. 왜? 뭐 아니면 그런 분만 우리 병원 온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 수술을 하기 전에부터 그 치료를 하면 가장 좋은데 수술한 직후에부터 이 치료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그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올라오는 거를 억제시켜줬죠. 이거를 억제시키거나 요 조직이 잘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흉터 세포가 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억제가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좋은 퀄리티의 조직만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미 흉터가 생겨서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면 거기에 흉터 주사를 놓는데 보통 트리암을 많이 놓거든요. 트리암 여드름 주사 같이 그 염증을 억제시키잖아요. 스테로이드? 네, 스테로이드 주사 이걸 많이 놓는데 저는 저게 메인이 아니에요. 항암 주사.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싸요. 근데 이 항암 주사가 막 엄청난 항암은 아니고 굉장히 약한 항암 주사.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야. 뭔지 알겠죠? 맞네. 방사선 치료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방사선 항암 치료하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 거죠. 이 주사 중에 정말 잘 듣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놓거든요. 어떤 분은 한 번 주사만으로도 없어져요. 정말 흉터가? 네.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가 싹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억제는 올라오기 전에 그걸 막아주는 거. 아주 예리한 포인트였어. 나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거는 결국 이 맥락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럼 다시 말해야겠다. 이거는 치료. 후 치료. 그러고 요거는 전 치료. 이게 뭐냐면 주사 제제예요. 억제가요? 네, 주사. 진짜 저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거 뭐야? 흉터 너무 좋은데? 라는 거 언제 발견했냐면 소음순 성형을 하고 이분이 비유성 반응이 생겨서 재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분이 또 생길까봐 약간 느낌이 안 좋을 때 원래는 이거를 놓을 텐데 제가 이거를 놨거든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질축소 수술이나 소음순 성형을 하고 일부 환자들한테는 이거를 아예 그냥 루틴하게 깔았는데 진짜로 좋은 거예요. 수술 부위가.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번에 제가 태국에 갔는데 실제 이걸로 엄청난 스터디를 막 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라요. 소름이 돋은 거죠. 그래서 실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술 직전에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고 바로 또 이 주사를 놔요. 그리고 경과 볼 때 또 놓고 그래서 한 2번, 3번 놓고 제왕절개 흉터였거든요. 반은 이 주사를 놨고 반은 안 놨고 이거를 몇십 명을 한 거예요.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원장님은 산과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만하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못하는 거. 저는 나는 못하지. 그 이후에는 오실 수 있죠. 퇴원하고 와서는 맞으실 수 있다. 이 수술은 아니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하는 수술 환자들한테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 항암 주사 저거는 네. 골든 타임이 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한참 지난 환자분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이전 영상 그 회음 성형 파트에서 설명 사실 드렸었어요. 요 부위에 제가 많이 놓는 주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회음 절개 이후에도 놓는데 마찬가지로 회음 절개 하기 전, 한 직후에 맞으면 훨씬 더 회복이 잘 되고 좋겠죠. 그래서 회음절개, 제왕절개 하기 전에 이 주사가 좀 루틴하게 쓰이면 좋겠다. 다른 산부인과에도 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대학에서도 다. 여기 흉터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이 돈이나 라는 느낌이어가지고 하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꽤 비싸잖아요. 그 돈이면 이게 효과가 더 좋으니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실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게 1번이에요. 케겔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내 근육을 다시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게 1번. 여의치 않잖아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면은 체중 감량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잘 안 빠지면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이게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실금은 내가 분만을 하고 한 1년 안쪽이다. 그러면은 아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장 병원에 와서 막 수술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지켜보라고 하거든요. 길면은 3년까지도 지켜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잘 안 돌아오는 것 같고 1년을 지켜보다가 안 돌아오면 그때는 병원을 꼭 가시는 게 좋고 1년 안쪽이라도 좀 빠르게 나는 좋게 하고 싶다. 이쪽 방광 근육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하면 좋겠죠? 초음파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수술까지 가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몇 년간 방치를 했어. 끝났어. 그럼 어떻게 그냥 수술이죠. 단순 복합성 요실금뿐만 아니라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방광이 짓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끙끙 앓지 말고 병원에서 약만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그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관계, 성욕도 없고 그리고 외음부 통증 이런 것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지죠. 사실 제왕절개 하셨던 분들은 통증은 괜찮아요. 왜냐면 밑에 뭐 건들질 않았으니까. 근데 자연분만 하셨던 분들은 성교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할 때 힘든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자연분만 하신 분들한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너무 슬프지만 질이 손상되잖아요. 무조건 손상돼요? 네, 자연분만은 무조건 손상돼요. 무조건. 그냥 너무 슬퍼. 질이 점막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근육층이 있으면 자연분만을 하면 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찢어진 채로 아물어요. 찢어졌으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뚝 잘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찢어질 거 아니에요. 찢어진 채로 그냥 이렇게 아물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는 근육이 없는 거죠. 점막만 있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질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얇아지게 돼요. 예전만큼 힘이 안 들어가고 질도 밑으로 빠져서 골반장기 탈출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관계할 때 느낌도 예전같이 안 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찍 운동을 해서 좋게 돌리거나 그래도 한계는 있거든요. 이 손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질이 너무 많이 넓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얘를 다시 붙여서 꿰매면 되겠죠. 이렇게 되돌리면 돼요. 이게 질축소 수술이에요. 이쁜이 수술. 질축소 수술이 단순히 그냥 질을 좁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손상된 질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 질축소 수술은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 좁히고 이렇게 하는데 방광류, 직장류가 동반된 경우는 보험이 돼요. 이거는 비급여거든요. 실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의료 보험이 돼요. 요 얇아진 점막으로 여기가 비었잖아요. 빈 공간이잖아요. 일로 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은 방광이 밀려 나오는 게 방광류, 직장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험이 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 두 가지 맞춰서 수술하고 있어요. 스테이지 맞춰갖고 급여 항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체크하는 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감으로 스테이지 1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분만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피부 변화, 그 흉터, 요실금, 성관계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이면 그냥 살면 돼요.
신경 쓰이는 사람만 하면 돼. 또 이것 갖고 뭐라 하지 마. 튼살 있으면 어때? 또 이런 거 하지 마. 싫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리고 흉터, 이거 제왕절개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후에도 치료할 수가 있고 전 내지는 수술 직후일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와이키 내부도 두드리면 된다. 왜냐면 이거 하는데 아직 없을걸? 있는지 모르겠어. 난 내 주변에서 아직 못 봤어, 나밖에. 내가 학회에서 발표한 적은 있는데 회음절개,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회음 성형편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실금은 운동하거나 레이저 같은 그런 디바이스를 쓰거나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관계 관련된 거는 질 손상 이슈가 있는 분들은 수술할 수 있는데 급여 항목도 있으니 손상이 되신 분들은 내가 요거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건조한 것도 이런 부스팅 치료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급 준비한 주제인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이거 안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몰랐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임신은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다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